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국회 밖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충청권 공청회에서는 행정수도 개헌 필요성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장직 속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주최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개헌 과정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세종시가 국토 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국론 분열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선 행정수도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다든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행정수도는 세종시다라는 헌법적 규정이 반드시 추가되어야만 지금 20년 동안 지금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세종시 문제를 종식시키고 행정수도 세종에 관해 형성된 국민적 합의는 나날이 확고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류재화 변호사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세종시법과 행복도시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확정되는 등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더욱 확고해졌다는 겁니다. 다만 민주적 정당성 부여 차원에서 형식적인 헌법 개정 절차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인 이상 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도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그런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서 헌법 개정 권력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국민투표로 확정해야 합니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도 지난 6월 세종시 차원의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해 지역에서부터 개헌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상황. 시대적 과제를 다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헌법을 개정하여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을 7개월가량 앞두고 열리고 있는 이번 공청회가 행정수도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는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보 도시농부 육성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농업을 일상 공간 속에서 가볍고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도시농업의 매력을 새롭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현준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온기에 영양분이 담긴 흙을 넣고 휘젓습니다. 끈적하게 변한 흙 속에 뿌리가 정리된 다육식물들을 하나하나 심으면 저마다의 특색을 지닌 다육식물들이 어우러져 새로운 다육 아트가 완성됩니다. 대표적인 도시농업인 다육식물 재배입니다. 도심 속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육식물 아트를 통해 참여자들은 도시농업의 매력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은퇴하고 좀 적적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서 이 행사를 해보니까 아주 마음이 충족하고 여유로운 가짐을 가져서 좋았습니다. 다육식물부터 배추와 쪽파, 수경 재배까지 세종시가 오는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농부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농업을 일상 공간 속에서 가볍고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유입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시농부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도시농업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자격증 공부를 하고 저처럼 이렇게 강사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시는 시민들이 도시농업을 통해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시농업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주는 어떤 심리적인 막연함 이런 부분들을 조금 허물고 일반 시민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책 실험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세종시에 있는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 연계 활동을 조금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도시민에게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 농업. 이번 프로그램이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이끄는 매개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지난해 천안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4,999건으로 2021년 6,193건보다 1,194건 줄었습니다. 특히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해서는 2,400건 넘게 줄어드는 등 지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면서 강력 범죄가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천안시가 오는 20일부터 전기자동차 460대를 추가 보급합니다. 보급 물량은 화물 200대와 승용 260대로 화물차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승용차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보조금 지원 규모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한편 천안시는 앞서 상반기 2차례에 걸쳐 전기자동차 987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아산시가 공설 봉안당 일원에 추가로 봉안당 설치를 추진하면서 청정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는 송악면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송악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등 협조를 구했지만 주민 설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아산시 공설 봉안당입니다.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모두 11,900여 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6월 말 기준 약 63%가 사용되면서 오는 2026년에는 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지난해 6월 공설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완료하는 등 오는 2026년까지 아산시 공설 봉안당 일원에 봉안당과 자연장지, 국가유공자 묘역 등 39,2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의 봉안당 확충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설 봉안당 증설 소식에 송악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설 봉안당 증설 반대 추진위원회는 현재도 봉안당에 다녀가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살기 좋은 청정 송악면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했습니다. 지난 11일 송악면 주민 1,762명의 반대 서명을 아산시에 전달한 반대 추진위원회는 13일 열린 송악면 열린 간담회에서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추진을 비판하며 다시 한번 증설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악면의 33개 리에서 1,762명이 반대 서명부를 접수를 했습니다. 이 송악면의 청정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절대 송악면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이에 대해 박경기 아산시장은 장사시설 확충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그 수익 사업을 주민과 함께하는 방법으로 돌려드릴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산리 주민과 또 송악 전체 주민 조금 차이를 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아산시의 공설 봉안당 증설 계획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나 제거, 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은 최대 700만 원, 창고나 축사의 경우 최대 200제곱미터 면적 이하는 전액 지원하지만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조치원읍 복합 커뮤니티 센터 2층 출입구 방향에 무인으로 도서 예약 대출이 가능한 대출기를 운영합니다.
대출기 이용은 세종시 공공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세종시 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대출기는 도서관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신청한 후 대출을 할 수 있는 기기로 조치원읍 도서관 운영 시간 안에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책을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식 가득 모아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부는 크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눌 수 있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가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천안시 불당이동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이 마을복지계획 기부하니 좋은 상점을 10월 21일 문을 열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판매할 물품을 접수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기부 물품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불당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서 접수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판매 수익금은 불당이동 주민 이름으로 전액 천안시 복지재단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기탁하기로 했답니다. 조정현 마을복지계획추진단장은 환경을 살리고 이웃과 나누는 불당이동 실현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부 가능 물품은 전화 041-521-6724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불당이동 최고! 최고! 이번 소식은 추석 연휴 동안 멋진 계획을 세우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꿀팁 전해드립니다. 바로 천안시립미술관이 긴 연휴를 맞아 관람객들이 전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9월 문화행사를 준비했네요. 이름도 멋지죠? 미술관 한가위. 미술관 한가위는 이름처럼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전해오는 두 가지 풍습을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인 추석빔 장만하기에서는 추석이 오면 새 옷과 장신구를 마련하던 선조들의 풍습을 체험하고 전통 문양이 그려진 단청과 놀이개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름달 소원 빌기로 준비된 소원지에 이루고 싶은 것을 적어서 보름달에 매달아 소원을 빌어볼 수 있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상시 운영을 하고요. 참가비는 무료이지만 추석빔 장만하기 프로그램 키트는 300개로 선착순이라니까 서두르세요.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시립미술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각예술팀 041-900-1864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천안 시립미술관으로 함께 가요.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아산시 신창면으로 갑니다. 고! 저는 시골에 사는데 가까운 곳에 저수지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답니다. 이처럼 좋은 환경은 서로가 노력할 때 잘 유지되고 누릴 수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신창면 주민자치회가 나섰네요. 신창면 주민자치회는 신창면 남성리에 위치한 저수지 남성제에서 EM 흙공 던지기를 진행했네요. 황토에 유용한 미생물을 배합한 것이 바로 EM 흙공인데요. 수질 개선과 악취 방지 효과가 커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죠. 이날 진행한 흙공 던지기는 신창면 주민자치위원들과 지역주민, 자원봉사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저는 정말 좋았던 것이 인근 어린이집 원화 등 100여 명이 저수지가 더욱 깨끗해지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700여 개의 흙공을 던진 것인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실천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성재경 신창면 주민자치회장은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하다 자연 생태계를 살리는 흙공 던지기로 결정했다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아산시 신창면 최고! 최고! 자, 오늘 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정보와 이웃들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거나 좋은 소식이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기부 물품을 통해 나눔 선순환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가게인데요. 이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하기 위한 기업들의 관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쌍용동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 옷과 소품은 물론 각종 식품들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은 대부분 시민들이 기증한 것들입니다. 멀쩡하지만 쓰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재판매를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익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합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이라든가 필요 없는 물건들을 나누어서 재고 물품들을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함으로써 자원 재순환이 되고 있고요.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취약계층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 변화를 조금이나마 더 낮출 수 있으며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쓰는 청바지로 만든 가방과 자투리 가죽을 활용한 지갑 등 업사이클링 제품은 물론 사회적 기업, 장애인 재활단체 등에서 만든 공익 상품을 통해 다양성도 확보했습니다.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고 기부를 통해 나눔도 실천할 수 있어 손님들도 호응이 좋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그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묶음으로 이렇게 그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요. 저희는 쓰지 않지만 남들에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기부하고 취지도 좋고 또 자원을 또 이렇게 리사이클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 메리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같은 아름다운 가게의 나눔 선순환에 뜻을 함께하기 위한 기업들의 참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되어서 그 사회 공헌에 관한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11년 동안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름다운 가게가 인연을 맺어서 이런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이런 그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 공헌 또 자원 재활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단순한 물건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아름다운 가게. 나눔과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충남 지역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화재 4건 중 1건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아산소방서가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하는 한편 무상보급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주택 화목보일러실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불이 난 건 지난 1월 10일 새벽 2시 30분쯤. 자칫 주택으로 불이 번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방 안으로 들어온 연기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집주인이 잠에서 깨면서 화를 면했습니다. 아산 소방서가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홀로 사는 어르신의 집 등 화재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나섰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고음이 울려 신속히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소화기와 함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집안에 소화기가 있다면 그 큰 불을 초기에 진압해서 그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고 화재 발생으로 인한 열과 연기로 그 감지기가 발생해서 사이렌을 울려가지고 그 어르신에게 화재가 났다는 것을 인지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충남 지역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34건. 하루 평균 4건꼴로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노후화된 주택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연말까지 독거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2,5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초 수급가구에 대한 소화기 배부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100% 보급 완료하였고 독거노인,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등 미보급 2,500여 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187가구에 대해 자동 확산 소화용구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오는 22일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시민운동장 일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가 되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와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모두 19개 종목에서 참가자들이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참가자 전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울림 대회로 식전 행사와 부대 행사, 정식 경기 등 다양한 종목들과 체험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6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세종 청년 취업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날 취업박람회에서는 세종과 대전에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7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기업 채용관과 면접장 등이 운영됩니다. 또 이 밖에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인공지능 모의 면접 등을 제공하는 취업 컨설팅관과 지역 청년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청년 정책 홍보관 등 70여 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3 천안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다음 달 28일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축구와 육상 등 11개 정식 종목과 14개 생활체육 종목이 진행되며 스포츠 체험과 한마음 캠핑장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또 대회 전날인 27일에는 천안 홍대거리를 담다를 주제로 전야제 공연도 열릴 예정입니다. 도시 농업을 통한 농산물 구매 증가와 사업 파급 효과 등 경제적 가치는 3조가 넘는데요. 이외에도 환경 정화, 도시 녹화 등 환경적 가치 또한 7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도시 농업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영양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